당장은 중국의 사대하고 한자를 공식 문자로 떠받들고 있어서 어렵겠지만 훗날 똑똑한 후손들이 훈민 정음의 진가를 알아채고 세상에 널리 알리면 조선은 새롭게 비상할 것이다. 영광은 53분급 상스크루선 마사시게마루가 스시마에 도착하고 나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마사시게마루는 청일전쟁 때 징발되어 한양과 인천 간의 균열 낙선 업무를 위해 운항하고 있다. 영광과 동제, 길제 일행은 민대강 처단 후 사흘 동안 숨어 지내다가 시노부의 주선으로 밀항을 감행했다. 세 사람은 시모노세키를 거쳐 요코하마의 달포만에 도착했다. 이미 도쿄로 건너와 체류 중이던 연하는 오빠가 무사히 탈출했다는 연락을 받고 열차 도착 시간에 맞춰 신바시역으로 마중을 나왔다. 반갑게 해우한 네 사람은 연하가 묵고 있던 숙소로 돌아와 밤늦은 시간까지 무용담을 나눴다. 연하는 자신을 위해 목숨을 내놓다시피 한 오빠와 오빠 친구들에게 연거푸 감사의 말을 했다. 이국 땅에서의 긴 하루가 이렇게 저물었다. 이튿날 네 청년은 강도관을 찾았다. 도장 안은 땀을 뻘뻘 흘리며 훈련 중인 문화생들이 내뱉는 기합 소리와 버구가 다다미에 내리꽂히는 쿵하는 둔중한 소리가 뒤섞여 활기찼다. 도장 한쪽에는 까까머리 하급 문화생들이 무릎을 꿇고 나란히 앉아 선배들의 대련하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연하는 처음 보는 장면의 연신 놀란 표정이다. 그러다가 문득 자신을 바라보는 못 사내들의 치기 어린 시선을 느끼고 얼굴을 붉히며 고개를 숙였다. 보통의 일본인 남자보다 머리 하나 정도 더 큰 건장한 체구의 사내가 그들을 맞이했다. 반갑네. 자네가 영광이군. 멀리까지 오느라 수고가 많았네. 시노부 선생과 아카야마상의 연락을 받고 기다리고 있었네. 동행하신 분들은 친구시겠군. 그리고 숙녀분은 누이 동생이시고. 양장 차림을 한 연하의 미모에 끌렸던 건지 귀밑이 시뻘개진 사내는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영광이 눈치를 채고 어색한 분위기를 바꾸려고 말을 꺼냈다. 그럼 자네가 우치다군. 반갑네. 자네 덕분에 아버님 원수를 갚을 수 있었다네. 저승에 계신 아버님도 자네를 은인으로 여길걸세. 영광은 고개를 깊이 숙이고 감사의 예를 표했다. 연하도 오빠를 따라 묵례를 했다. 아닐세. 그 일은 우리들만 아는 비밀이니 다시는 발설하지 말게. 그런데 말이야. 나카야마상 말로는 자네 무술 실력이 뛰어나다고 하던데 어떤가? 나와 한번 겨뤄보지 않겠는가? 조선의 무예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 보고 싶네. 나도 나카야마상으로부터 들은 게 있지. 가보농민봉기 때 자네가 천우협의 일원으로 조선에 건너와 전봉준 장군 희야 돌격대에 배치되어 조선 관군 500명을 상대했다고 말이야. 그 말을 듣고 깜짝 놀랐네. 자네가 진짜로 그렇게 강한지 확인도 할 겸 나도 한번 겨뤄보고 싶었다네. 아닐세. 과찬의 말이야. 잠시 후 우치라는 후배 문화생이 가지고 온 도복을 영광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여기 있네. 저쪽 탈의실에 가서 갈아입고 오게. 아닐세. 나는 조선 복장이 편하다네. 순간 연하가 영광의 옷소매를 살짝 잡아당기며 말했다. 오빠, 은인에게 도전이라니요. 얘를 갖춰야죠. 하하. 괜찮아. 무술을 하는 사람에게 대련만큼 어울리는 인사가 없지. 그렇지 않나. 우치다군. 당연하지. 복장은 자네가 편한 대로 하게. 우치라도 호탕하게 웃으며 말했다. 강아. 상대와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잡히지 않도록 조심해. 그럼 승산이 있을 거야. 길제가 다가와 귓속말로 소근거렸다. 두 사람은 시합을 하기 위해 도장 한가운데로 자리를 옮겼다. 훈련 중이던 문화생들은 모두 뒤로 물러나 앉았다. 우치다 요에이는 일본 무술계의 달인 우치다 요고로의 아들이자 대아시아주의를 주창하는 일본 정치결사 겐요사 사장 히라오카 고다로의 조카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유술, 검도, 궁도, 사격을 배웠고 18세 때인 1892년 후쿠오카에서 상경, 가노 지고로가 세운 강도관에 입문하여 본격적으로 유도를 배웠다. 가노는 낡은 유술의 스포츠 요소를 도입한 유도를 창안해 훗날 일본 유도계와 스포츠계의 아버지로 불리는 인물이다. 우치다는 2년 뒤인 1894년에 초단으로 승단했다.
조선에서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자 우치다를 포함한 일본인 낭인 14명은 동학농민군을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천우엽이라는 단체를 결성했다. 그해 여름 천우엽은 현해탄을 건너 부산에서 회합을 갖고 순창에서 전봉준을 만났다. 하지만 그들이 조선 관군을 상대로 싸웠다는 것, 조직의 세를 가시하려는 천우엽 측의 일방적 주장일 뿐 사실이 아니다. 그 당시 동학군은 전주 하양으로 이미 해산한 상태였고 그들이 도착 직후 얼마 지나지 않아 청일전쟁이 발발했기 때문이다. 그 후 우치다는 중국, 만주, 시베리아 등지로 활동 무대를 넓혀갔다. 그리고 귀국하면 강도관에 들러 후배들과 함께 무술을 연마했다. 고향인 후쿠오카에서는 자신의 도장 텐진관에서 제자들을 지도하고 다른 도장과 시합도 마다하지 않았다.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운동 소질과 꾸준한 실전 훈련으로 그의 유도 실력은 일취월장했다. 후쿠오카 텐진관에서 우치다는 구름의 상업학교 교사로 재직 중이던 신호부를 처음 만났다. 무술에 관심이 많은 신호부는 주말이면 멀리 텐진관까지 와서 유도를 배웠다. 영광이 취한 기본 자세는 독특했다. 두 다리를 어깨 넓이로 벌린 상태에서 왼발을 삼각형의 꼭지점에 두는 듯 살짝 앞으로 내밀었다. 무릎은 약간 구부렸다. 오른손은 펴서 코앞에 두고 왼손은 그보다 약간 앞에 배치했다. 그런 다음 내민 왼발을 걷어들이며 마찬가지 방식으로 이번에는 오른발을 앞으로 살짝 내밀었다. 손동작도 반대로 바꿨다. 부드럽기는 하나 두 손이 느리게 활개짓을 해 우스꽝스러워 보였다. 게다가 동작이 너무 커서 빈틈이 많았다. 우치다는 내심 안도했다. 하지만 양손을 사용하는 자세라서 공방에 유리해 보였고 양손 모두 편 걸 보면 잡아채거나 잡아넘기는 손기술도 능한 것 같았다. 그렇다면 장기전도 대비한다는 의도로 보고 이쪽에서 서둘러 승부를 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렇게 잠시 생각에 잠겨 방심하는 순간 어느 틈에 영광에 쫓거든 왼손이 다가와 시선을 빼앗고 이어서 이크하는 기합 소리와 함께 영광의 오른손이 짧게 허공을 갈랐다. 우치다는 자신의 왼쪽 턱이 떨어져 나간 듯 시렸다. 무릎을 살짝 구부리면서 용수철처럼 순식간에 뛰어오른 영광이 오른손을 위에서 깎아 내려치듯이 우치다의 왼쪽 턱을 강타했다. 체중을 실어 내리쳤기 때문에 충격은 어마어마했고 자칫하면 비명을 지를 뻔했다. 우치다는 맥없이 털썩 주저앉았다. 나카야마가 발차기를 조심하라고 했는데 손기술에 그만 불의의 일격을 당하고 만 것이다. 영광이 구사한 무술은 조선 전통 무예인 태견이다. 먼저 느리고 큰 동작의 품바퀴 자세로 상대의 집중력을 흐트렸다. 그런 다음 순식간에 왼손을 쭉 뻗는 면치기 기술로 상대의 안면을 때리는 척하며 시선을 빼앗고 벼락같이 내리친 오른손 낙함 기술로 승부를 마무리 지었다. 낙함은 턱을 쳐서 떨어뜨리는 기술로 손바닥 아래 부분으로 상대의 턱을 위에서 아래로 내리친다. 보통 사람은 턱을 맞으면 뇌가 흔들려 기절하고 만다. 손기술 두 번에 우치다가 당할 정도로 영광의 손놀림은 재빠르고 위력적이었다. 고장 내 우치다 후배들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연화도 무척 놀랐다. 그녀는 주저앉은 우치다를 바라보며 어쩔 줄 몰라 발을 동동 굴렸다. 오빠가 저렇게 강할 줄이야. 좀 봐주지 않고.